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른바 취준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취준생 70만 명 시대의 청년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취준생을 만나 취업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취업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들이나 아니면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면 취업에 엄청 열심히 자기 나름의 커리어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취준생들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약간 저 자신을 볼 때 감정과 굉장히 똑같아요. 약간 제가 그 느꼈던 일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 그 경험했던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약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취준생한테 가장 바라는 거는 우선은 일단 취업이겠죠. 취준생으로서 솔직히 가장 바라는 점이라 하면 정말 솔직하게는 당연히 취업이겠죠. 정말 당연하게는 취업을 정말 바래요. 취준생들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취직.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인사부 종사자들을 만나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하고 취준생과 오늘날 청년 세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굳세어라 취준생. 네. 기업이 제시하는 인재상은 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인재상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인재상일 것입니다. 저는 별로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추고 준비한 스펙이나 대학에서의 수업 내용 등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크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기본 소양이 잘 갖춰진 인재를 채용을 해서 1, 2년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편입니다. 스펙이 다양하고 또 많은 것을 쌓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경험적인 부분도 많은 것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아니라 생각하고 물론 중요한 팩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펙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번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사귀고자 할 때 맨 처음 보는 게 외모가 아닌가요? 외모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기 위해서 면접이라는 짧은 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보는 인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접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과는 조금은 차별화되는 또는 다른 사람과는 많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은 면접관들이 면접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가점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로 인해서 면접관들의 생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을 하기도 하고 관리를 하기도 하고 퇴사를 시키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100명을 뽑기 위해서는 약 3,000장에서 10,000장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00명 내지 500명을 뽑아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면접자의 조그마한 행동이나 개성, 성격 등을 통해서도 면접자들의 행동들을 인지하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면접 때는 아마 면접 전에 소집 과정부터 시작해서 본면접, 임원 면접 등의 전 과정을 인사 담당자 내지는 면접관들이 전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기실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다가 면접장에 들어가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고득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실에서의 모습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남녀 성차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안타깝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채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직무마다 남성이 맞는 직무가 있고 여성이 맞는 직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서 집계를 하고 결국에는 기업은 채용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사실은 현 상황에서 100%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이 100% 가감 없이 현실적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공정성 또는 그런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조류에 맞게 저희의 생각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 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점표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마 시험 답안을 보고 싶어하는, 답안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 취준생들의 심정하고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채점표에 들어있는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고 그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기업마다 조금씩은 틀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를 본다 그러면 인성이나 기본 소양, 그리고 태도나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기본적으로 놓고 수치화해서 등위를 매기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인성이나 기본 소양, 태도,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상당히 추상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고 기업마다 그런 문화에 따라서 인성에 많은 배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기본 소양에 배점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고 전문 지식에 배점을 많이 두는 경우 등등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혼내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절박함이 좀 보이질 않는다.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자기가 해결을 해서 내지는 장애물이 있으면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헤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모든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는 나가야 되는데 왜 사회는 이런 게 안 갖춰지고 이런 게 안 돼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자꾸 원망을 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절박함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향후에 어떤 장래에 대한 계획, 어떤 블루프린트가 너무 없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100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얻는 만큼 10개를 얻으면 10개, 5개를 얻으면 5개만큼이 이익인데 그만큼 내한테는 이익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무작정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진취적인 기상 또는 해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앞선 세대에 비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나 안정적인 삶에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금의 아쉬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던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이제 취준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 기회가 너무 없고 당연하게 없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어떡하리 하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번 더 역으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6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60만 명, 100만 명이 모두가 다 취업을 못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결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은 취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먼저 취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말씀드렸던 그 자체가 청소년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력을 했는지 저는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절박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 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원망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원망만 해준다고 해서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뭘까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원망하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차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크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공감하고 있고 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계속되는 노력들 힘들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청년 세대에도 조금 더 진작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희망하는 결승점에 자연스럽게 도달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을 파이팅하겠습니다. 지금 자라난 청년 세대는 이전 기성세대와 달리 보통 집안에서 하나 아니면 둘의 정말 금지옥엽처럼 자란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또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세대와는 많은 부분에서 좀 대별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청년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만큼 이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그 인정의 바탕 위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좀 더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들이 앞으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지금 기성세대가 취업하던 시기는 지금과 많이 다르니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고 꿀빨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막상 그분들이 뭐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취준생들을 봤을 때 뭐 노력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뭐 스펙을 좀 더 쌓아라. 근데 사실 그런 것들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그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힘든 상황이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입장의 두 집단과 인터뷰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 인터뷰가 취준생에겐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취준 과정에서 힘든 게 뭔지 물어보았다. 취업 과정이 뭔가를 이렇게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를 견뎌내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취준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6개월 동안 하면서 합격할 때도 있지만 서류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20 몇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그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존감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신기한 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스터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아니까 뭐 다 같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진심으로. 네.